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 구매 계약을 맺은 전차가 예정보다 일찍 인도받게 되자 보유 중인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 다수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폴란드는 주력 전차로 사용되던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2가 오니까 이제 레오파드가 쩌리가 되는군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초기에도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이 설계한 T-72 탱크 200대 이상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폴란드가 현재 240여 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레오파드 주력 전차가 최근 그 기세가 상승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게 된다면 종전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국제정세연구소는 레오파드의 우크라이나행은 한국에서 주문한 전차가 얼마나 빨리 인도되는지에 달렸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납기 일정 준수에 엄청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의 선포 이후 미 백악관 역시 브래들리 장갑차를, 독일은 마더 장갑차를 각각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자국산 경전차인 AMX-10RC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 K2 흡표 전차가 노르웨이 미 폴란드 등 유럽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슬로바키아의 한 언론은 K2 전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보도를 내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에 한국 흡표 전차가 손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전차에 알려진 약점은 측면 장갑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전차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의 관통력은 1200mm로 알려져 있고 K2 흡표의 전면 장갑의 방어력은 이를 달성하지 못하여 K2 흡표 수출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매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충격적인 소식이 폴란드 매체를 통해서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매체 TKO가 최초로 공개한 K2 전차의 내부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응 장갑 취약성에 대한 비판을 완전히 반박한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전차장석, 조수석, 포수석 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전차장석에서는 익숙한 군납 스펙 시트 스티커가 보이며 전차장 조준경은 옵틱 광학식으로 43배율, 전자식 25-50배율 등을 갖췄고 부품 하나하나가 묵직해 보이면서 드문드문 금속을 깎아서 만든 부품도 있었습니다. 포탑 내부는 자동장전이라 따로 공간은 없지만 매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포수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장 표시 지도 관련 디스플레이 컨트롤 장비가 보이고 포수 조준경을 아래로 APS 능동 방호체계 관련 스위치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높은 관통력을 지닌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을 제압하기 위해 K2는 가장 진보화된 능동 방호체계 APS 탑재로 이 문제를 타개하려 했던 것이죠.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전차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하는 유도 교란형 소프트킬 능동 방호체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는 하드킬 능동 방호체계인 APS가 적용되었습니다. APS는 아군에게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등 위협체를 직접 요격해 무력화하는 체계입니다. 능동방어 체계를 도입하면 기존의 장갑을 강화하는 것보다 방어력을 크게 올릴 수가 있는데 실제 러시아군에서는 기존 전차에 능동방어 장비를 설치하면 생존성이 무려 3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 미사일 한 방에 넉다운되는 T-72를 보면 APS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날아오는 것이라면 전차 날탄을 포함해 대부분의 것을 막을 수 있지만 RPG 같은 대전차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 같은 화학 에너지탄을 막는 정도에서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APS는 근거리에서 재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이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는 불과 약 0.5에서 0.6초 사이에 작동하는데요. 360도 전방향을 보호해줄 수가 있고 발사 후 망각이나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현대 전차전의 핵심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APS 관련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1월 1일 기사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폴란드에 들여오는 M1 전차의 경우 이스라엘 회사인 라파엘의 트로피 APS 시스템일 가능성이 크지만 K2PL 전차의 경우 같은 트로피 또는 한국의 KAPS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2012년 2월 28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 장갑차 등 지상전투 차량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방호 체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KAPS는 현재 소프트킬 시스템과 연동 시 문제점의 발생과 더불어 관련 교리 부족 및 예산 등의 문제로 보류 상태로 머물렀지만 현재는 업그레이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번 폴란드 수출권이 성사됨에 따라 빠르게 KAPS의 개량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차기 수출권에도 접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72와 T-80의 능동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은 K2 흑표 전차가 나토 표준 전차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2 전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세 제어 능력으로 APS 없는 러시아 주력 전차들을 박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K2 블랙팬서는 특유의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이용해 앉아쏴 위로쏴를 시전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재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차 중 유일한 것으로 흑표가 주변 지형을 잘 활용만 한다면 자주포와 비슷한 포각까지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각으로 인해 전차가 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탑 어택이 가능해져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전차는 상부가 공격당할 때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전차들은 포탄 적재 방식으로 인해 포탄을 상부 포탑 위에 쌓아 올려 특히나 상부가 취약한데요. 한국은 독일이 개발한 자주포용 지능형 상부 폭탄 155mm DM702를 모티브로 K2 흑표용 120mm 전차 발사 상부 공격 지능탄을 개발 중에 있고 그 네임명은 KSTAM입니다. 탑 업택이라는 게 고각으로 발사해야 효율적인 만큼 보통 자주포에서 쓰이지만 흑표 전차만큼은 자치적인 현수 장치를 통해 자세 제어로 고각 발사가 가능하고 이 포탄이 종말 유도용으로 비가시성 공격 및 발사 후 망각도 가능하며 사거리가 8km에 이르러 사실상 흑표 전차가 대전차전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K2 전차를 무려 1000대 수입한 폴란드군은 최근 해외 언론들에 의해 나토의 핵심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독일 매체 큐아우티셋은 폴란드 군대의 최신 장비 주문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때 366대의 에이브람스 탱크와 1000대의 K2 탱크, 즉 1366대의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장비를 획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나토군의 핵심 리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최근 K방사는 단순 판매 실적 수치뿐만 아니라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이는 일전의 무기 수출이 동남아시아에 그쳤다면 현재 K방사는 호주와 같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 그리고 폴란드, 영국 등 EU와 나토의 핵심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기갑 차량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갑사단을 운용하여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갑부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제1기갑사단은 오버로드 작전, 파렐즈 포이전, 브레다 해방 등을 전두지휘하면서 매우 큰 성과를 얻었고 이에 검은 악마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강인한 기갑부대를 가진 폴란드가 선택한 것이 바로 K2 흑표 전차이고 이는 한국 K방산이 더 이상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조품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국가가 만든 세계 최고의 명품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은 해양 강국인 영국에게 최초로 군함을 수출했던 유일한 국가인데요. 지난 12년 영국 해군이 사용하게 될 39,000톤급 군수지원함 4척을 한국에서 7억 달러에 건조하였는데 이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 영국이 아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최초의 영국 해군 군함으로 이 소식은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마저 수출에 성공하면서 육해공 모든 무기 체계를 유럽 국가에 판매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나토국에 수출되게 된다면 그야말로 K방사는 역대급 전성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KF-21의 유럽행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 공군들이 주력 기종으로 사용하는 기체는 바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현재 극히 낮은 가동률을 보이면서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개발을 주도하고 핵심 생산 설비가 들어간 독일에서도 그 가동률이 5%에 불과하고 또한 개발에 참여한 나라조차 최초 약정한 개발 물량을 타국에 떠넘기거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 실패의 대명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영미권 매체 더 드라이브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KF-21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요. KF-21 보라매가 제4세대 전투기 미 해군 슈퍼호넷, 나토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핵 공군의 라파엘보다 더 높은 첨단의 항공 기술을 접목했는 바 이로써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기보다는 4.75세대 전투기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KF-21은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강압 표적 획득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T 제머 등 4개의 핵심 장비를 스스로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모두 탑재하였는데요.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도 최근 들어서야 아이리스-T 탑재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KF-21이 가히 4.75세대로 불릴만합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유럽 전체를 K방산 물결로 휩쓸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서유럽 선진국들이 공동개발 이슈로 이렇다 할 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폴란드는 자신들의 모든 무기 체계를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싶어하면서 스스로 K방산의 유럽 허브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우리는 비슷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참 잘 통하는 국가인 듯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는 러시아 하나밖에 없으니 사실상 이웃 국가라 할 수 있다. 아참, 국가 호소인 북한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